라이브 이슈 두 번째 사건은요. 역시 이번에도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서울의 도로변인데요. 짐 가방을 끌고 80대 할아버지가 지금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이 할아버지를 막아서는 남자가 있어요. 왜? 예, 그리고 다짜고짜 할아버지를 밀칩니다. 왜 시비 걸어? 너 뭐뭐지? 너 누구 맞지? 아는 사람이고? 다짜고짜 아는 척을 하는데 길을 가로막은 이 남성의 손에 자세히 보니 32cm 정도의 칼이 있었습니다. 32cm. 남자는 곧바로 복부를 찔렀고 맞았어. 미쳤나 봐. 흉기에 찔린 할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따라갑니다. 맞아. 그 뒤를 막 쫓아가는데요. 네, 불행중 다행으로 할아버지는 이 남자를 피해갈 수 있었고 너무 다행이다. 어떻게 피했나 보다. 어떡해. 잠시 후에 이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아이고. 남자가 떠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나와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계시네요. 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서둘러 신고를 했고 할아버지는 길가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빨리. 네, 119가 곧바로 출동을 했고요. 서둘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저 피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피해자는 목과 배 여러 곳을 찔려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한 군데만 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수술을 받아서 그나마 위험한 상황은 겨우 넘겼다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근데 아까 그 가해 남성이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걸 봤거든요. 네. 잡혔나요? 주변 목격자들을 통해서요, 달아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보해서 30분 만에 피가 묻은 목장갑을 낀 채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해 남성을 바로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 너 누구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을 닮았던 건가요? 예, 가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요, 알던 사이였는데 오. 지인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혀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 남성을 공격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근데 피해를 본 할아버지는 진술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은 가해 남성을 전혀 모른다. 왜 자신을 타깃으로 공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이 다른데요. 왜냐면 저는 뭐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피해자의 말이 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막 약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태도였어요. 아는 사람이었으면 네. 약간 뭐 인사를 했겠죠, 그죠?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수유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요, 가해 남성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평상시에 자기의 지인이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마주친 할아버지가 그 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지? 라고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 뭐 병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그러니까 환청이 있고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증상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인데 조현병만으로 정말 일어난 건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도 가고 네. 또 범행 도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과정에 이 망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진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네, 저 남성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 혐의였고요.
그런데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열릴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서 오히려 피해자나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본인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죠. 그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이라는 것을 국민 배심원으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 결과 배심원들의 평결이 이루어졌는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불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판결은 재판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많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벗어나면 판사가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뭔가 배심원들이 지금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좀 궁금해요. 네, 재판 도중에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 피고인이요, 이미 지난 2015년에 집단 흉기 상해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2019년에는요,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상해죄로 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참작해서 결과적으로 살인 미수 혐의 유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하도 길에서 뭐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막 호신용 경보기, 막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다 갖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방지라도 될까 봐.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를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범죄를 실행하는 자들의 심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당해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를 해서 이 가해자의 의도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예방이 되겠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한 10년 전부터 경찰청 프로파일러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집약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현장의 대응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4월부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 중이잖아요. 네. 이 3주 만에 전국에서 무려 12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실효성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상위험한 12명은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맘먹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숨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그 일선 경찰관 시절에는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 검문이라는 게 상당히 일상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활동이 인권 침해라는 이제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더 이상 거동 수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자유로운 시민을 길거리에서 제지하고 수색하고 이것은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 경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때 미국의 경찰관은 그 사람을 제지하고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불신검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처럼 우리도 숨기고 다니는 흉기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렇다고 시민의 권리가 너무 제약되지 않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사회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진짜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단속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